네, 그러면 대리권의 소멸 조문 읽기 전에 그 조문을 두 문자로 적어두고 하겠습니다. 사사성파 플러스 원수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127조. 이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의 소멸사유. 여기는 128조. 여기는 임의대리의 종료해가지고 임의대리 특유 소멸사유. 요 플러스는 128조를 읽어보면 외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럼 여기가 사가 본인의 사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사성파가 대리인에 관련된 대리인의 사망, 성년 의견의 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확인할 거, 본인은 사망 한 가지만 적어져 있다는 거, 대리인은 사망만 적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성년 의견의 개시, 파산도 적어져 있다라는 거, 네, 그걸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책에 적어져 있으니까 네, 그거를 봐두겠습니다. 자, 127조 대리권의 소멸 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일단 가로는 건너뛰고요. 사사성파 나와 있습니다. 1호 본인의 사망, 2호 대리인의 사망, 성년 의견의 개시 또는 파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조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성년 의견의 개시, 본인의 파산은 안 적어져 있습니다. 본인은 사망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의 사망이 대리권 소멸 사유라는 것은 그 아들한테 대리권이 상속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 성년 의견의 개시가 대리권 소멸 사유지, 가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정 의견의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라는 것, 네, 이거를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가로, 이게 바로 임의대리권입니다.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근데 제가 이걸 가로를 안 적어두고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이거는 임의대리권입니까? 법정대리권입니까? 하면은 법정대리권이라고 답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법정대리권은 법률 규정이고 이건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거니까 임의대리권은 천조의 경우 외에 플러스 원수, 즉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라는 거. 다시 이제 원인된 법률관계 가지고 가로에 기초적 내부관계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줄 때요, 을한테 가령 야, 내 부동산 좀 팔아줄래? 오케이. 그럼 둘 간에 위임 계약이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갑이 을을 고용해가지고 대리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리권을 주게 된 원인된 법률관계 또는 기초적 내부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을을 고용을 해가지고 대리권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계약 기간은 가령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애가 똘망똘망해 보여가지고 고용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얘가 영 허당입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근데 계약 기간은 지금 1년이나 남아 있었다. 대리권을 어떻게 소멸시키느냐? 원수에서 수. 원인된 법률관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수권행위만 철회해가지고 언제든지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8조 제일 마지막에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전에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라는 것. 네, 그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잠깐 멈춰가지고 오늘 그 OX 한번 보겠습니다. OX. 145번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방금 저희 읽었던 그 요약서에서 봤던 거 다 반복입니다. 145번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침묵 또는 허위 고지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 아니다. 사기가 아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46번 공동묘지. 아파트 분양자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47번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고지하였다.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48번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라는 다소 과장된 선전 광고를 한 것. 다소 과장된 선전 광고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9번 강박은 해약의 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해약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하는 행위는 강박이 아닌 의사표시의 강박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50번 강박 행위의 위법성은 전체적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안 좋은 단어. 어떤 해약의 고지가 그 거래 관념상 해약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하다. 수단으로 부적당하다. 그러면 위법성이 인정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51번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도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이 지금 부정한 이익의 취득입니다. 그러니까 위법하죠. 따라서 위법한 강박이가 될 수가 있다. 52번 절대적 폭력.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유효한 게 아니라 이거는 아예 그냥 무효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 판례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53번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다.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다. 이 상대방은 보호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그때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여야 합니다. 54번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을에게 매수사를 표시한 병. 그러니까 병이 갑의 대리인 을한테 사기당한 겁니다. 이거는 제3자 사기가 아니었죠. 갑이 사기층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갑이 그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 이런 거 안 따지고 110조 1항에 의하여 그냥 사기를 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4번 지문이 가장 중요한 지문이다. 중요한 지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 158번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아까 신공소 소송행위에는 의사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취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63번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자가 생기지 않는다 하면은 X라고 그랬죠. 상속인이 처리해주면 됩니다. 발송 후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영향은 없다라고 111조 2항에 되어 있습니다. 64번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고 상관없이 도달하면 의사표시력이 있다라는 것.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어 있고요. 됐습니다. 다음 70번 170번이요.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 있는 대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라고 하였죠. 그 권한까지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72번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 73번 가별에게 금전 소비대차 및 이것을 위해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을은 위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죠. 네, 계약 체결하고 그랬으니까 해제할 권한은 없다라는 거. 74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하면은 맞는 지문,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하면은 틀린 지문. 왜냐? 75번에 나와 있죠.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량행위도 할 수가 있으니까. 76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의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하면은 틀린 지문이죠. 보존행위로서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특별수권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 77번 등기 신청행위의 쌍방대리는 허용이 되죠. 맞는 지문이 되겠고 78번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틀린 지문이죠. 본인의 허락 없이도 자기 월급 줄 수 있다고 그랬죠. 회사 사장이. 네, 그래서 그 채무의 이행은 허락이 필요가 없습니다. 79번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 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인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 80번 대리인이 수인, 즉 여러 명인 때는 원칙은 각자 대리라고 했죠. 공동대리가 원칙이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 81번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비진의 표시 규정에 단서 생각을 해보시면 무효가 되겠죠. 알이면 무효니까 그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라고 하여야 합니다. 양가로 3번 대리권의 소멸. 82번 본인의 사망, 성년 의견의 개시, 파산은 대리권의 소멸 사유이다 하면은 X. 본인은 사망만 대리권 소멸 사유죠. 33회 대리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의 상속인에게 그 대리권이 승계된다 하면은 틀린 지문. 그냥 대리권은 소멸하는 겁니다. 상속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83번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거나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 후견이 개시가 되면 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여기는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고 84번 원수에서 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대리권, 법정대리권의 공통된 소멸 원인이 아니라 임의대리권 특유의 소멸 원인이죠. 법정대리권에는 수권행위라는 게 없습니다. 수권행위라는 게 없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85번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임의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얘가 영 허당이어도 약속기간 계속 지키면서 손해만 봐라.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종료하기 전이라도 존재하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수권행위를 철회해서 임의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다시 이제 요약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리의 삼명관계 삼각형에서 요 밑면입니다. 밑면 대리행위 파트. 대리행위 파트에서는 뭘 공부를 하느냐? 우리가 현명주의, 그 다음에 대리행위의 하자, 다음 이 대리행위를 하기 위한 대리인의 능력. 그래서 현명하자, 능력, 현명하자, 능력, 이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명주의라는 것은요, 여기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러면 을이 이제 병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승낙 의사표시를 수령을 해야 되는데 현명이라는 것은 결국 이겁니다. 내가 소유권 이전한다고 의사표시는 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나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효과 귀속자가 따로 있다. 효과 귀속자인 본인이 따로 있다라는 거. 이거를 밝히는 것이 바로 현명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현명주의하고 다 똑같은 이름이 본인의 이름으로 이것도 같은 말이 되겠고요. 조문에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그 다음에 대리의사로 전부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키려면 현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실제 판례 사안에서 이게 현명이 된 거냐 안 되는 거냐 따질 때 저희는 좀 이따 확인하겠지만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계약서에다가 대리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거죠. 매도인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쓰는 게 바로 현명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 갑 이렇게 썼어도 현명이 된 겁니다. 왜? 의사표시는 의리하지만 효과가 지금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게 밝혀졌으니까. 다음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매도인에다가 지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 어떤 게 있었냐. 판례 사안에서는 갑의 위임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역시 위임장을 가지고 온 사람은 대리의사가 있다. 대리의사가 있다는 말은 현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겠습니다. 대리인이 효과 귀속자인 본인이 따로 있음을 외부에 드러내어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현명주의라고 한다. 그랬고 가로 조문에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말은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고 즉 대리의사로 즉 대리관계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 다음도 우리 기출지문입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 표시만으로도 현명이 인정될 수 있다. 효과 귀속자인 본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만 하면 현명이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위쪽에 현명 O 해가지고 방금 적었던 거 매도인 갑 대리인 을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되겠고 다음 매도인 갑 거래의 실제에서는 아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서명대리다라고 부릅니다. 물론 서명대리라는 표현이 시험에 나올 일은 없고요. 자, 그래서 그 옆에 해당 판례 보시면 대리권이 있다면 대리관계를 표시함이 없이 마치 자신이 본인인 양 행세하였다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대리인이 그 권한 범위 안에서 한 것인 이상 그 효력은 본인에게 미친다. 아까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려면 대리권이 존재하고 권한 내의 행위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뭐만 있으면 되냐면 현명만 하면 된 거다. 근데 본인인 양 행세하면서 그냥 매도인 갑 이렇게 적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밑에 매도인 을 플러스 갑의 위임장.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 행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 바로 그 밑에는요. 그냥 매도인 을이라고만 적어졌습니다. 이거는 현명이 안 된 거죠. 그럴 때 115조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 현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거기가 만약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하면 이거는 틀린 지문입니다. 이거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그냥 결단을 내려서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보시는 것처럼 법률행위 당사자는 대리인이 되고 그 효과는 대리인에게 귀속이 된다. 다시 한번 여기 을이 갑한테 가가지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명을 안 하고 매도인 을이라고만 적었다. 그러면 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은 을을 당사자로 간주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을이 매도인이 되는 거다. 이처럼 을을 당사자로 간주하는 것은 이 상대방 병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보호가 되려면 대원칙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겠죠. 선의 무과실. 대리라는 것에 대해서 과실 없이 몰랐다라는 거. 그럼 뒤집어서 얘가 대리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표시만 그냥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 이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을을 당사자로 간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에는 가백의 효과가 귀속이 된다는 거죠. 단서에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11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 말은 가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현명하자 능력 양가로 2번 대리인의 하자 116조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이 원칙, 2항이 예외입니다. 예외는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으니까 원칙, 대리인, 표준.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이라는 것은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실제 의사가 없다. 결력, 즉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세 가지가 있었죠. 비통착. 그래서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악이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 양은 지금은 넘어가셔도 되겠고요. 자, 이제 판례 사안 등을 포함을 해가지고 구체적 적용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갑이 본인이고 대리인이 을이고 상대방이 병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직 이중 매매는 안 했으니까 패스하고 그 다음에 폭리행위 나와 있습니다.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본 경무대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 갑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것.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했을 때 그 의사표시가 비진의 표시냐 아니냐는 당연히 의사표시를 한 대리인 을을 표준으로 결정한다라는 거. 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전부 다 시험에 출제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허위표시 적어져 있는 건 지난번에도 봤지만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습니다. 대리권을 줬는데 갑 몰래요. 병하고 짜가지고 통정허위 표시 가장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짰냐 안 짰냐? 지금 갑은 안 짰죠. 병하고. 을은 짰죠. 이 짰다는 건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다음에 가장 매매는 이제 무효가 되겠죠. 108조에 의해서 이 가장 매매는 무효. 그런데 대리인이 짰고 갑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했을 때 본인 갑은 허위 표시에서 제3자도 아니다. 왜? 가장 매매를 기초로 해가지고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될 수도 없다라는 것. 우리 시험에 2번 출제가 됐죠. 을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갑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면서 병과 통모하여 허위표시를 한 경우 민법 규정상 본인 갑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그 의사표시는 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이제 가로해가지고 116조 1항 이게 적어져 있다는 말은 짰냐 안 짰냐는 을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다음에 108조 1항에 적어져 있는 것은 허위표시는 무효로 한다라고 적어져 있으니까 다음이 제일 중요하죠. 본인 갑은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되지도 못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봐두면 되겠고, 그 밑에 사기 강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기 강박이. 거기 표가 중요하죠. 위에는 사기 당함이라고 적어져 있고 바로 밑에는 사기 침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을이 가가지고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을이 병을 사기를 쳤다. 이거는 아까 봤던 거 갑하고 똑같다. 무슨 말 아시겠나요? 대리인이 사기쳤을 때는 갑이 이 사기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 이런 거 안 따지고 병은 그냥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 이거는 아까 우리가 말했던 110조 1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제3자 사기 강박 110조 2항으로 갈 것인가. 그런데 대리는 똑같기 때문에 이게 아니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병이 사기를 쳤다. 의뢰 기준에서 보면 사기 당한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116조 1항. 그래서 사기 쳤느냐, 사기 당했느냐를 구별해야 되는 거, 이것 자체가 가장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사기 당했을 때 방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16조 1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을이 사기 강박을 당하여 취소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갑은 사기 강박을 당하지 않았을지라도 취소할 수 있다. 왜냐? 사기 당했냐 안 당했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가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취소 권자는 을이 아니라 갑입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대리인의 효과는 모두 다 본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네, 그거 봐두시면 되겠고, 다음 만약 본인 갑이 사기 강박을 당했다 하더라도요, 대리인 을이 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행위에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취소할 수 없다. 다음 사기침. 대리인 을의 사기 강박은 제3자 사기 강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기당한 병은 본인이 을이 사기 강박했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 어찌됐건 만약 이 부분이 좀 복잡하다라고 느껴지시다 그러면은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표시를 해 두시고 여러 번 반복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밑에 양가로 3번 대리인의 능력. 아까 대리 행위를 위한 능력.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117조에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런데 의사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의사 능력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전 시험처럼 대리인은 의사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하면 그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왜냐? 대리인에게 의사 능력이 없으면 그 대리인은 당연히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의사 능력은 있어야 한다라는 것 봐두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때에도 그 행위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왜?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나중에 보셔도 되겠고요. 다음 제4절 대리의 효가 나와 있습니다. 중요하죠. 근데 별게 없으니까 딱 적어져 있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대리권에 기하여 행한 법률행위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발생한다. 뒤에도 중요하죠. 계약 해제권, 취소권도 본인에게 속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1차적 급부 의무, 2차적 급부 의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대리인 을이 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차적 급부 의무라는 건 이 매매 계약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의무 같은 걸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소유권 이전 의무, 이것도 본인이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런데
2차적 급부 의무라는 것은 그 용어 자체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2차적 급부 의무는 예를 들면 이 매매계약에 따라서 갑이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채무 불이행을 하였다. 그랬을 때 손해배상 의무. 이러한 것도 누가 부담하느냐? 본인 갑이 부담을 한다. 또 만약 본인 갑이 채무 불이행을 해가지고 상대방 병이 이 매매계약을 해제를 하였다. 그러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도 누가 부담한다? 본인 갑이 부담한다. 모든 법률에 관한 본인 갑의 기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에 있어서 소유권 이전 의무도 본인에게 기속이 됩니다. 바로 그 밑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도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도 본인이 부담을 한다. 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양은 그렇게 안 되지만 거기 아까 우리 OX 14페이지 186번부터 해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양가로 4번 현명주의와 대리행위의 하자 나와 있습니다. 86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으로는 이를 대리관계의 표시로 볼 수 없다 하면은 X라고 했죠. 표시만으로도 현명이 인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87번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이 말은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본인이 그 기망행위에 대하여 알았냐 몰랐냐 안 따지고 그냥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본인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사기를 이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고, 다음에 88번 대리인은 의사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하면은 X,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하면은 O.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양가로 본 사례.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하였고요. 을은 갑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89번 을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과의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포함한다. 잘못됐죠? 해제권은 없죠. 90번 을이 매매계약서에 갑의 이름으로 기재하고 갑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매도인 갑 현명이 됐죠.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 91번 을이 갑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서에 을의 이름만을 기재하였다. 매도인 을 플러스 위임장. 위임장이 있었으니까 원칙적으로 갑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 92번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는 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하면 틀린 지문이고, 본다 당사자로 간주한다라는 것. 93번 대리인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사기 당했다는 거죠. 이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누가 취소할 수 있다? 갑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도 본인 갑에게 속한다라는 거. 작년 시험 33회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된다? 본인에게 귀속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대리인에게 귀속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또 나오네요. 94번 대리인 을의 기망행위로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본인 갑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는 병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하면은 X. 대리인 을이 사기친 것은 갑이 사기친 것과 똑같다. 따라서 병은 갑이 알았냐 몰랐냐 안 따지고 그냥 취소할 수 있다.
있다. 95번. 대리인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갑은 을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위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96번. 상대방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에 병은 을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죠. 손해배상 의무는 본인 갑이 부담하니까 맞는 지문이죠. 이것은 병은 을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 말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이야기가 되겠고요. 97번. 상대방 병에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해제권도 갑에게 기소가니까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권이 없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하면은 옳은 지문이 되겠고. 98번.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도 본인에게 귀속이 되니까 대리인을하고 상대방 병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갑과 병이 부담을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해가지고 대리의 삼면관계 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요약서로 가셔가지고 훌쩍 뛰어 넘어갑니다. 40페이지까지 가십시오. 제5장 법률행위의 모요와 취소. 제1절 총설 모요 사유와 취소 사유.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런데 일단 간단한 밑에 취소 사유부터 보면 제-작사강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사기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 애들이 취소사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단 무효는 좀 이따 보겠지만 확정적 무효하고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유동적 무효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굵은 글씨로 해놨죠. 무토가 뭘 이야기를 하는지 빨리 확인하시라는 거. 자, 그러면 거기 나머지 이제 무효 사유들. 성립요건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1단계가 통과가 되면 이 당사자가 가령 효력요건,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하느냐, 권리능력, 의사능력, 항의능력을 가져야 한다. 목적은 확정 또는 확정 가능성, 실현 가능,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사회질서 위반돼서는 안 된다. 여기에 103조고 바로 그 뒤에 하나의 예시로서 104조에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거를 들고 있습니다. 의사표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비통착 사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죠. 그럼 경우에 다시 한 번만 여기 제, 착, 사, 강 애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취소 사유. 자, 그 다음에 권리 능력하고 여기 확정 부분은요, 이게 효력 요건이냐 성립 요건이냐 가지고 다툼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이제 나머지들이 무효 사유가 되겠죠. 여기 의사 무능력, 무효 사유, 의사 무능력 안 써도 되겠네요. 법률행위가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실현 불가능한 거. 근데 후발적 불능은 계약 자체는 유효하니까 원시적 불능. 효력 규정인 강행 규정을 위반했다. 무효 사유. 사회질서 위반이다. 무효 사유.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사유. 비질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예외적으로 R일 때, R 또는 R일 때 그때는 무효 사유. 근데 알았다, 알 수 있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면 전부 다 틀린 지문. 통정의 표시 무효 사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강박은 취소 사유인데 판례에 의하여 절대적 폭력 이거는 무효 사유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구별하는 실익 중에 제가 말하는 실익이 뭐냐면 취소 사유고 무효 사유를요 좀 체계적으로 여기서 쭉 이렇게 훑어가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거 확인하겠습니다.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무효죠. 다음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법률행위 목적의 실현이 원시적 불능이다. 확 가해서 실현 불가능하니까 무효가 되겠고 적사 효력 규정, 강행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 무효,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무효, 그 예시인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그 다음에 비진위 표시에 예외적인 경우 R이면 무효, 허위 표시 무효, 그 다음 절대적 폭력,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외형만 있는 그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 사유라는 것. 다음에 유동적 무효는 무권 대리,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 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체결한 거래 계약 무무토 이렇게 세 가지가 유동적 무효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제2절 법률행위의 잠시만 지금 우리 잠깐 쉬셨다가 2절 무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